네, 저는 여야 후보들을 영화 속 주인공으로 그려봤는데요. 먼저 전통적으로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 곡성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박의 남자 대 노의 남자, 바로 왕의 남자들의 대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지금 왕의 남자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렇게 청와대 과거에 의정비서관을 지낸 임금 노무현 옷을 대통령의 입고 적자 허가번 실제 해정치 소개하는 우리 박정아 기자도 이제 한복을 입고 이 지금 지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대표하는 셈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지금 이 두 가장 명의 관심 있는 왕의 지역입니다. 남자들 순천곡성. 중 오늘 밤 네.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새정치연합의 오랜 다음은 730 전통적 재보궐 텃밭으로 선거의 최대 승부처 깃발만 꽂으면 서울 당선이 동작으로 된다. 가보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좀 처음에는 굉장히 새누리당 그 예상을 할 수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도고요. 기동민 후보, 지금 뭐 지금 구체적인 좀 정의당의 지금 노회찬 동작이 이제 후보, 해리포터의 후보가 옷을 입혀서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박정아 그런데 기자도 김 지금 후보와 노 후보가 안경을 야권 썼습니다. 단일화를 동그란 하고 안경. 양보를 해달라, 사퇴를 한다. 서로 기싸움을 벌였고요. 결국 야권은 우리 기동민 강 후보가 변호사님 사퇴, 어떻게- 노회찬 후보에게 저 표를 동작으로는요, 보여주었습니다. 철새들의 전쟁입니다. 후반 여론조사에서는 두 양반 야권이 다 연대를 저 하더라도 철새거든요. 간발의 차이로 나경원 저런 후보가 선거가 과연 앞섰는데요. 좋은 선거인지 아닌지 저는 야권 아직 의문을 단일화 가지고 있어요. 효과가 아주 어떻게 나타날지 안 좋은 선거다. 최종 저는 결과는 그렇게 지적을 오늘 밤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네, 여러 곳의 선거, 15곳이니까요. 저희들이 여러 곳 접전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일단 두 곳만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두 곳이. 그렇습니다. 순천 곡성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엄청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요. 다른 곳에서 많이 지더라도 전남 곡성 순천에서 이긴다. 이러면은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은 적진에 가장 깊숙한 안방을 점거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또 서울 동작을의 경우에는 이번 재보선 15곳 중에 서울이 유일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기면 모든 걸 다 이겼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선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이 아주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 곡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양당이 어제 아침까지 조사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이정현 후보가 좀 앞서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번에 일단 혹시라도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막판에 야권표가 결집을 할지 네, 저 여론조사 겉으로 드러나는 민심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지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 이제 전남 그렇습니다. 순천 그런데 곡성이고요. 전남 순천 곡성의 이번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벌써 40%를 40%대나 올라갔나요? 예. 예. 그래서 재보선 좀 선거 투표율로는 뭐 아주 높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조금 전부터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보선이지만 이 지역에서 투표율이 45%가 넘으면 정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좀 굉장히 이번 우려가 재보선이 사실 유병헌 사망 파문도 있긴 했지만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그렇게 많이 끌었겠느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15곳이면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저는 도대체 이 재보선 선거 얘기만 나오면 기분 나쁩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선거가 다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재보선 선거, 재보궐선거하러 투표장을 왜 가야 합니까? 도대체 원인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이 저절로 놓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무슨 중주시장 나가겠다고 국회의원 사표내고 나가서 자리가 빈 것들 아닙니까? 그거 다 합쳐보니까 15곳이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돼 있습니까? 그 돈이 이번 정부에 150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예.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제가 낸 세금도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사람들 투표를 또 해줘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재보궐선거라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 정치권이 정치 개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사나 시장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 사표하고 나간다고 하면 예. 그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선거 비용을 그 당사자에게 물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 크기 때문에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공천을 했던 당은 뭐 하는 당입니까? 적어도 선거법 차라리 위반 정당 보조금을 좀 깎든지. 깎든지 예. 아니면 그 공천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선거법 부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자리 가기 위해서 사표냈다고 한다면
그 당을 공천했던 당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국회의원 의석을 잃어라. 이렇게 법을 고쳐야 됩니다. 저는 이 재보궐선거 가지고 좋게 뭐 누가 한 석을 더 따면 어떠고 뭐 9대7이면 어떠고 7대8이면 어쩌고 이 잔머리들만 자꾸 굴려쌓고 있는데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뭐 오늘 재보궐선거 끝나는 거 아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외국 등 선진국, 미국, 뭐 하여간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제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사표 내고 딴 데 나가고 부정선거를 그렇게 함부로 많이 합니까? 그게 어떻게 그저 투명한 나라고 공정한 나라입니까? 이번에 우리 조수희 차장님과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도 잘 좀 취재 좀 해보세요. 네. 이가요. 재헌절 정축사를 했는데 국회가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이 되겠다. 딱 얘기를 했어요. 예. 말 멋있어요. 그러면서 선거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다 금지시키고 예. 의원 겸직 같은 거 최소화하겠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다른 자리들 무슨 단체장 이런 거 겸직하는 거는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딴짓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딴짓 금지법을 만들자.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선거 제도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역주의 그리고 진영 논리 네.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예. 전라도 경상도 따지는 거 좌파 우파 따지는 거 이거 여기서 벗어나고 국민화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초당적이란 말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 초당적 협력을 하죠. 국회의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국회의장 나서서 국회 개혁 좀 하세요. 그러면 전 강력하게 우리 국회의장에게 지지를 하면서 요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두 분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화 의장이 한번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역대 국회의장이 말씀하셨죠. 국회 개혁하고 간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대 국회의장들 중에. 그런 저는 이분이 워낙에 개혁적인 마인드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거 개혁하고 매니페스토 선거 공약을 다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방금 같은 공천 저는 희한한 공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요. 보름 전에 공천들 했어요. 이 벼락 공천입니다. 예. 그리고 선거 공약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매니페스토 선거입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 정치부장님들 열심히 고급 인력들 취재한다고 후보자들 똥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내놓은 공약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무죄며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낙후된 후진적인 이런 걸 놔두고서 개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앞으로 2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국회의장이 상당히 의지가 있어도 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그렇죠. 되는데. 양당 대표를 만나자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할 1년 수 몇 개월 있을지. 있으면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예. 그 전에 고치자. 또 이따위 공천할래. 전 매니페스토 운동하니까 예. 말씀드리지만 공천이라고 하는 걸 적어도 뭐 외국에서 일찍 해요. 우리는 이제 불법 선거가 워낙이 많아서 20일 무슨 15일 이렇게 제한을 해놨는데 사실은 공천도 일찍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그 지역에 관해서 이거나 국가 전체에 관해서 공약을 만들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거 보고 투표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얼굴 잘생겼다고 말 잘한다고 말해서 마구 찍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게 무슨 선거입니까? 말이 좀 심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재보선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한 건 사실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양쪽에. 네. 예. 네. 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좀 궁금한데. 예. 일단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이번 거물들이 그래도 몇 명이 좀 나왔는데 사실 잘해도 당선돼도 본전인 분들인데 지금 상당히 당선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15곳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곳이고요. 네.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권 3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고요. 특히 새정치연합에서는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하고 또 손학규 상임고문이 각각 수도권에 네. 출전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들어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이 새정치연합의 지금 원내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공동대표가 네. 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예. 원내에서는. 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들어올 경우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hegemony의 예.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두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친노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당선이 돼서 들어온다면 문재인 의원의 어떤 친노 네. 독주 체제가 좀 중단이 되는 그런 예, 좀 아마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10시 반쯤 되면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